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사실상 확정한 데 이어 빅컷에 대한 가능성도 제한하지 않은 발언에 주요 3대 지수는 모두 1%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기업의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CDMO 기업의 수주 문의가 증가하는 현재 미중 바이오 갈등의 중장기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엔비디아가 4분기에 출시될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부터 액침 냉각을 도입합니다. 지금까지의 공냉식 냉각 기술보다 냉각 효율이 더 우수한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면서 AI 시장 전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을 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의 지지율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저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미증시는 금요일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국내 증시 자체는 하락으로 또 마무리를 하는 아쉬운 날이었습니다. 지수 자체는 크게 밀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일부 강세 테마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전 테마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월요일 어렵게 출발한 시장인데 앞으로 남은 5거래일은 4거래일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오늘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밀착 종목들까지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대표님과 함께 월요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새롭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헤드라인 통해서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내용입니다. 파월이 드디어 입을 열었죠.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에 대해 미 증시는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50bp를 인하는 이 빅컷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열려 있다라고 우리 시장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미증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방의 압력이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네. 보였는데 빠질 때는 또 같이 빠지면서 오를 때는 또 같이 그러니까요. 올라가지 못하는 우리 증시가 굉장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거래 대금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일주일 동안 유동성이 다 이제 사라진 모습이었고 네.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의 영향을 좀 받는다기보다는 앞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변수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움직이려는 게 이제 우리 국내 증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지표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 이런 빅 이벤트들이 조금 더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의 발언에 환호를 했던 뉴욕 증시와 반면에 우리 증시는 그래도 오늘 파란불을 켰습니다. 조금 디커플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그래도 조금 더 관방세를 유지하면서 숨죽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내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미중 바이오 갈등으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네. 하반기에 주목해봐야 되는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대선에 대한 기대감. 미국 생물보안법이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우리 네. 국내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것들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 또 한 가지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사이클 돌아가는 동안에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제약바이오 섹터다 보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 가지고 이제 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같이 있는 게 바로 이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 대표님과 계속 함께하고 계신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주가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재료가 작용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팩트체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 이슈 바로 살펴보시죠. 세 번째는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반도체에 이제 액침 냉각을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I 반도체에 열을 식힐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액침 냉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엔지니어도 뭐 채용하겠다라고 네. 공식적으로 나왔죠. 네, 뭐 여러 가지 액침 냉각과 관련된 이슈들이 오늘 이제 등장을 했는데 뭐 사실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은 좀 윗골이 달리고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뭐 상용화되거나 이제 네. 수익화 모델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테마주 형식을 띠는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액침 냉각 관련주들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뒤쪽에 이 엔비디아와 액침 냉각 관련주들 특징주와 그다음에 밀착 종목까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뒤쪽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엔지니어를 채용한다라는 소식이 나올 만큼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게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팩트체크 들어갈 예정이고요. 밀착 종목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탄력받는 해리스 지지율 얘기입니다. 수혜주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된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기세가 조금 무섭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만 해도 지지율의 격차를 좀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뭐 7%포인트 더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정치판은 레이스가 끝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리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관련주를 놓을 수는 없지만 맞아요.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양쪽의 발을 다 조금씩 담가야 이제 되겠죠. 걸쳐놓는 상황에서 뭐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기보다 그냥 단기성 이제 트레이딩 관점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이제 민주당 후보들의 이제 전략이 아니라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많은데 그 종목들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먼저 또 올라가 줄 수 있는지 네. 특징주들 그리고 밀착 종목도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뒤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져가기는 좀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워낙 변화무쌍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대표님의 의견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밀착 종목 이와 관련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잠시 후에 다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저희는 헤드라인 일단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각각의 이슈들 하나하나 팩트체크 들어가 볼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밀착 종목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얘기들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는데 이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주식광장 시간이 아닌 시간에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십니다. 이 링크도 통신망 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대표님만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241선 돌파 그리고 눌림목 매매에 대한 강의도 라이브 방송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면 문이 같이 닫힙니다. 서둘러서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파월의 발언에 환호를 했지만 그 화력이 국내 증시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시장이 파란불 켤채로 오늘 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0.14%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안착했습니다. 2,700선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형 반도체주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이 또 매물을 쏟아내면서 오늘의 지수를 하락으로 주도했다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지수 조금 더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0.84% 하락하면서 766선에서 오늘 장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의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반락을 했고 그 이후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양시장 모두에서 외인의 수급 이탈이 그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힘을 못 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관련 수혜주들에서는 약간의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직까지는 경계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 월요일의 시작이 조금 약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 이제는 변동성이 조금 크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당분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는 이번 네. 주는 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의 이런 금리 인하 가능 시사가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이런 긍정적인 느낌 변화들이 최근 이제 반등장에서 여타 다른 국가 대비 이제 국내 증시가 정말 탄력이 시원치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반등장에서 가장 또 탄력 있게 올라가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코스피의 소외 현상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기도 하고 호재성 이슈가 있지만 아직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관망 심리들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GDP, 그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소비자 지출 이런 발표들이 있고 엔비디아 실적까지 조금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일부 테마 안에서 순환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변동성 강할 시기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가 또 선별해서 가져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오늘 뒤쪽에서 세 가지 테마 이번 주 중으로 조금 이제 움직여줄 가능성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뒤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주에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잇따라서 또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또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까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약한 흐름을 보여가고 있다,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시장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또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에서 밀착 종목 3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팩트체크 통해서 이슈들 먼저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된 밀착 종목까지 밀착 취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밀착 종목 방송에서는 설명을 해주시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이 자세한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시면 대표님의 밀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주식광장 시간이 아닐 때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 굳게 닫히니까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밀착 종목을 받아갈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과연 가져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최근 방송에서 공개하셨던 밀착 종목이 지금도 힘있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과 이 밀착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 밀착 종목 그래도 지난 저희 수요일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좋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오늘 이제 대왕거래 관련 테마들이 또 장 초반에 오전장에서 이제 강한 시세를 또 보여준 경향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지난주 21일에 대왕거래 관련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한선 엔지니어링이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차트는 이제 제가 잘못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사실 좀 잘려 있는데 14,000원 위로 이제 갭상승을 시작을 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한 8% 정도 가량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8월 달 들어서 그리고 9월 달, 10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대왕거래 관련 테마들 지속해서 이슈가 나올 만한 그런 일정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왕거래 관련 섹터 안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또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피팅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들 14,000원 부근에 있던 이런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이나 혹은 이번 주 안으로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내일 중으로 한번 분할로 매도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남은 잔량은 이제 이슈가 좀 소멸되기 전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과 계속해서 함께하신 분들은 이 한선 엔지니어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 맛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방송에서 저희가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했던 종목이었는데 금요일 방송 때 5%나 올랐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한 주가 지나가고 월요일이 됐을 때 갭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8%대 구간에 안착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 섹터 안에서도 눌려있던 종목,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대표님께서 밀착 종목으로 가져와 주십니다. 내가 대표님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하단에 QR코드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헤드라인 내용 중에서 국내 증시 이슈들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내용이었죠.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중 바이오 갈등으로 국내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콩고물이 바로 뚝 떨어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와 관련해서 또 국내에 있는 이 기업들이 조금씩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하죠. 그렇죠. 이제 그 미중 갈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또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온 종목도 가장 이제 중국 CDMO 기업의 한국 기업들이 이제 물량을 빼올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물량을 가장 먼저 또 소화할 기업이 바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 같은 부분도 작년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박스권 돌파 이후에 지금 구간이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이제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미중 바이오 갈등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요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CDMO 관련돼서 이제 뭐 한국의 CDMO 기업들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뒤쪽에서 밀착 종목으로 한 종목도 설명드릴 예정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 생산 능력과 공장 가동률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배제를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기타 수혜들을 이제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와서 그 물량을 소화해낸다면 그것들이 다 영업이익과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여드렸던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그 다음으로 또 언급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인데 아마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2021년도에 37만 4천 원을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뒤로 이렇다 할 상승세가 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내려온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제 이런 중국 생물보안법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이런 대형주들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제 만들어가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이런 기업들 외에도 조금 더 시가총액 낮지만 아직까지 이제 바닥 구간에서 머리를 들고 주목받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면 하반기 내내 또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언급드렸던 두 대표적인 종목 이외에도 이런 중국과 관련된 CDMO 관련주 뒤쪽에서 밀착 종목에서 풀어봐 드릴 테니까 뒤쪽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미중 바이오 갈등 계속해서 이슈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제약 바이오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호재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하반기에 주도 섹터로 자리하기에 좋게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작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또 이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박스권 돌파 후에 현재 오히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셀트리온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는 이렇다 할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단기적인 추세 안에서 봤을 땐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지만 이보다 더 좋은 종목들 많이 있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밀착 종목에 대한 힌트를 주려고 하십니다. 자, 밀착 종목 저희가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요.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 3가지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링크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대표님은 그만의 또 전략이 있으십니다. 241선 돌파 그리고 눌림목 매매에 대한 강의도 이 라이브 방송 통해서 항상 진행을 해주십니다. 내가 차트상의 흐름을 혼자서는 잘 읽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차트를 보는 눈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한 첫 번째 밀착 종목 바로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셀트리온을 보면서 이보다도 조금 더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밀착 종목으로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상방이 더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힘이 더 좋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한국인의 그 성향에 조금 맞지 않는다. 나는 이제 좀 장기 투자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밀착 종목 같은 경우는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에 올해 들어서만 이제 거의 60% 넘는 급등이 나온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한데 이제 미국 기업과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이런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시에 막대한 또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올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좀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이제 역배열 차트에서 계속 흘러내리다가 이제 올해 3월 달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움직여줄 때 같이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이제 위쪽에 있던 강한 저항대로 역할을 했던 이런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그 뒤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정배열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넓게 보자면 최근에 이제 또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 이 자리가 이전에 6월 달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들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분할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 11만 4,500원에 지금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11만 4,500원에서 1차적으로 이제 소액 정도 들어가시고 만약에 눌림목 발생할 경우 11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경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비중을 실어서 여기서 이제 위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준다. 이런 위에 박스권 돌파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준다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거기다가 이런 생물보안법과 같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투심 개선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자세한 종목명과 그다음에 전략 제가 이제 여기선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정확한 종목명, 그다음에 1차 매수, 그다음에 2차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손절가는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밤 11시에 있는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하셔서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약 바이오 섹터를 대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된 듯한 모습입니다. 요즘에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제약 바이오주 하나 정도는 들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밀착 종목을 가져가시면 대표님의 자세한 전략과 함께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말씀드렸던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올해만 이미 60% 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든 힘있게 올라가려면 이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기관의 꾸준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배열 차트를 보여주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면서 이제는 정배열 차트로 모습이 바뀐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스권의 지지를 받는다면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더 자세한 전략 원한다라고 하시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히고요. 여기에 들어오셔야지만 대표님의 추가적인 전략, 또 정확한 종목명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국내 증시 이슈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보시죠. 헤드라인 통해서는 세 번째로 만나봤던 내용입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반도체에 액침 냉각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AI 서버가 작동을 하면서는 막대한 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열을 여태까지는 차가운 공기를 이용해서 식혔다면 이제는 액체를 활용해서 식히겠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입장입니다. 자, 대표님,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이 AI와 관련해서 시장 전반에 좀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또 반갑게 네. 맞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고 시장에서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네. 사실상 이게 이제 상용화와 수익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 네. 좀 이제 단기 좀 테마성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이슈가 한 차례 한번 돌았다가 지금은 다시 소강 상태가 된 것처럼 이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이게 뭐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한번 뉴스가 나왔을 때마다 뭐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단발성으로 좀 이제 시세를 보여주고 다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감행한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재료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는 에어컨에서 나오는 그런 차가운 바람, 공기를 이용해서 서버에 열을 식히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이 액침 냉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전력 소비를 최대 28%가량 줄일 수가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상용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 액침 냉각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몇몇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올 종목이 실제로 이 밀착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을 제가 오늘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 전에 이제 오늘 가장 강했던 특징주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또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 이제 K엔솔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한 22%, 29% 이제 상한가까지 근접을 했다가 이제 막판에는 22%로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전에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강하게 움직여줬던 종목이고 지금 현재의 주가는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지금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시세를 만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와주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차트 모양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저점이 뭐 잡혔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지를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저점을 높여가는 캔들들이 좀 나왔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오히려 손익비 관점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그 위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롭게 액침 냉각 관련주로 언급이 됐던 종목이 인성정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인성정보는 여기저기 굉장히 재료를 많이 껴서 뭐 하나 엮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자회사가 액침 냉각 기술을 앞세워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14%가량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시장에서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이제 테마적인 관점으로, 단기 테마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자리들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확인하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정말 짧게 본다 하실 때는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장기 이동평균선 근처까지만 보고 짧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이제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료적으로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테마다라고 하시면서 액침 냉각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실제 상용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미 예측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언가가 나올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유념을 해두셔야 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관련주들 시세 분출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K엔솔 만나봤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거의 도달했을 만큼 시세가 정말 강력하게 분출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됐다라고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 짚어주셨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었고요. 이와 또 관련해서 인성정보도 같이 만나봤습니다. 새롭게 액침 냉각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직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물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거지만 내가 조금 더 리스크를 덜 안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겠죠. 대표님이 그래서 밀착 종목 가져오셨습니다. 바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대표님, 오늘의 밀착 종목,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서 만나봤던 두 가지의 종목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게 접근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일까요? 일단은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는 또 당분간 대장주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액침 냉각 종목을 봐야 한다면 이 종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술력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몇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에 유일하게 이상형 액침 냉각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이 액침 냉각 시스템이 과열된 액체를 어떻게 다시 냉각을 해서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1형과 2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상형이 사실 더 고급화된 전략입니다. 더 이제 고도화된 기술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오늘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상형 시제품 개발을 마치고 지금 현재 2상형 냉침 냉각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다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는 대장주격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K엔솔이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꼬리를 이제 쭉 달면서 이제 거의 상승이 없는 채로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은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분할로 매수를 했을 때 재료나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됐을 때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대장급 격이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또 튀어 올라주고 탄력 있게 올라와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액침 냉각주들을 보기보다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K엔솔과 같이 일단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따라잡기에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과 관련된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도 제가 이제 11시에 브리핑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두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관련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대장주의 성격을 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기술력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아직까지 가시화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탄탄하게 뒷받침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도화된 기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이상형인 기술을 국내에 유일하게 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믿음직스럽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확인한 후에 그래도 지금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지금 조금 올라왔다고 해도 사실 저게 뭐 올라온 걸까? 더 내려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평선 위로 조금 더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좀 분할 매수 접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강하고 테마 장세가 너무나도 빠르게 순환이 네.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종목을 하나 공략을 할 때 한 번에 첫 매수에 모든 메시지를 다 담기보다는 항상 3번 정도에 나눠서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여유롭게 보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와 주가 흐름을 좀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흐름과 좀 비슷하게 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나고 이제 주가가 또 탄력 있게 올라와 주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나봤던 밀착 종목 엔비디아의 흐름과도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죠.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거 짚어주셨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이면 문이 굳게 닫힙니다.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3가지의 밀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떤 섹터 안에서 어떤 이슈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아이일지 바로 헤드라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봤던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탄력받는 해리스의 지지율, 수혜주로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인 43%를 7%포인트나 앞선 건데요. 미국 대선 테마와 관련해서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들을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럼 좀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신재생 에너지를 들여다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또 이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조금 더 힘있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이제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법도 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또 돌아와주면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상의 피해주로서 움직여줬던 이제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민주당이 우승이 아니죠. 민주당이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런 이제 신재생과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위치가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과 관련된 종목들의 위치가 지금이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좀 꾸준하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한 종목들이 시장에는 많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그 대선 결과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앵커님은 해리스가 될 것 같나요? 아니면은 트럼프가 될 것 같나요? 이 방송이 성지가 되려는 건가요? 말을 아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고 사실 이제 트럼프가 피습을 당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뭐 200% 맞아요. 트럼프 당선의 확률이 뭐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제 정치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런 수혜주들을 바라볼 때는 항상 이제 뭐 다른 쪽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열어두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책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런 정책 관련주를 대하는 그 태도와 그다음에 당선이 되고 난 이후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종목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트레이딩하는 관점도 조금씩 달라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선 전까지 이제 해리스와 그다음에 트럼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에서 해리스 관련주로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오늘 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한 종목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CS 윈드라는 이제 풍력 관련주예요. 풍력 관련주고 이제 해리스가 좀 우세하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사가 됨과 동시에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여기 지금 하락폭을 보면은 이제 거의 뭐 반의 반토막 정도 난 만큼의 이제 하락 시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점을 좀 다지고 바닥에서부터 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지금은 여기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해리스와 관련된 지지율의 상승,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부각됐을 때 이 CS 윈드와 같은 이제 풍력 관련 주들도 이 정치적 수혜 기대감에 다시 한 번의 파동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뒤쪽에서 밀착 종목으로 한 종목 취재를 해왔으니까요. 뒤쪽에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지율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한 수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금리 인상이 이뤄졌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었던 섹터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는 정책 변화가 일어나려는 시기입니다. 파월 의장이 피벗과 관련해서 조금 확실시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에 대한 기대감까지 두 가지 재료를 다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주로 풍력 관련된 CS 윈드 짚어주셨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에 정말 무서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급격하게 오름세를 보여서 그 이후에 조금 더 흐름을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 이미 너무 눌려있다가 올라가는 게 무섭다. 나는 이런 종목 지금은 못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조금 더 후에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가져왔다라고 하시는 게 밀착 종목이겠죠. 밀착 종목에 대해서도 밀착 취재를 들어가 볼 텐데요.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문이 열려 있는데요. 이제 진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7분 정도 남겨놓고 있거든요. 하단에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가시고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광장의 마지막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여태까지 눌려 있었기 때문인지 CS윈드도 정말 너무 무섭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의 밀착 종목도 이 정도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걸까요? 한 번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어. 됩니다. 뭐 CS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태양광 섹터에서 대장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물려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반기에 이제 드디어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차트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지난 2022년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2022년도 9월 달에 86,200원 하던 주가가 이때 마지막 파동이 나오고 시세가 분출이 되고 난 이후로 딱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왔네요. 역회된 숄더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미는 듯 하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추세선들을 이탈하고 역배열 차트로 들어간 뒤에 하락 가속도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의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제 하락을 멈추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크게 하나, 둘, 한 3중 바닥 정도를 찍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86,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2만 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4분의 1 토막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지금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좀 그 여유 있는 가격대까지 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를 좀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장기동 평균선을 또 강한 거래량 실리고 돌파가 나왔는데 이 돌파한 이후에 추세를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하락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저점을 찍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당시가 아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다음에 후보자의 좀 지지율이 높고 우세한 시점에서의 아마 주가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의 확률이 높아지다 보면 이런 신재생과 관련된 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은 다시금 이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트럼프 관련 이슈와 함께 좀 트럼프 리스크 관련주로 이제 또 하락의 추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또 다시 반등이 나온 흐름들을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다시금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는 이제 지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캔들들이 포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동평균선에 딱 부딪혀서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금 이제 말아 올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여기 근처에서 좀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구간 안에서 조금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는 그런 매수세들이 좀 받쳐준다면 손익비 좋은 자리,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까지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자세한 전략과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한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태양광 섹터 안에서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반기에 흑자가 유지될 전망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죠. 어느 정도의 실적이 뒷받침돼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생긴다라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3중 바닥을 확인한 시점이라는 걸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점 매수 관점에서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돌파를 하고자 하는 그 시도 이후에 지지를 받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 번 더 돌파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는 241선 돌파, 눌림목 매매 이런 강의와 관련해서도 이 차트도 좀 써먹을 수 있는 차트가 될까요? 그렇죠. 지금 딱 지지받아주는 자리가 1년선 24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요 차트를 활용한다면, 이 이평선을 활용한다면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손절하면 되니까 자세한 전략은 오늘 밤 11시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광장이 끝나고 나서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요.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대표님과 함께 주식광장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장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